방하길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옛날과 연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를 기억해라. 내가 기억 못하면 부모에게 배워라. 부모도 모르면 너희 지역의 어른들한테 배워라. 역사와 연대를 모르면 나라가 망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다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역시 우리 민족도 이 36년 일제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바르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후에 이게 사상적으로 이 좌익이냐 우익이냐,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공산주의로 갈 거냐 하는 이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극심하게 혼란했거든요. 근데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였죠?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우리의 그 건국에 대한 얘기를 좀 내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라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에 뭐가 들어있냐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건국의 역사가 있어요. 건국의 역사가 있는데 그 나라의 건국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 나라가 어떤 정신으로 세워진 것인지가 다 그 건국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일제강점기로부터 막 어둠 속에 막 노예와 같은 이런 생활을 했던 우리 민족이 이게 해방을 받고 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로 가겠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로, 자유민주주의로 가겠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걸 왕정정치 밑에서 노예로 상놈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유하고 들어주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어, 이제 왕정정치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줄 거야, 이러다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달콤하잖아요. 야, 너희들에게 땅도 주고 다 국가가 다 먹여줘, 입혀줘.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어렸을 때도 먹을 게 없어서 구호물자 받아서 먹고 살 때 아닙니까? 강냉이 가루를 받아가지고 강냉이죽 학교에서 끓여주고, 강냉이 빵은 다 드셔봤죠? 강냉이 빵도 잡숴보고, 우유가루 와서 우유물을 끓여서 우유물 마셔보셨죠? 학교에서 그거 줬잖아요. 그게 한 끼였잖아. 그게 한 끼. 그냥 우유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그거 하나 마시는 거예요. 그 기름기도 없는 배에다가 우유 한번 그거 먹고 나면 고속도로 안 생겨요? 다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그냥 들락날락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 그런 때에 너희들 공산주의로 가면 다 땅도 주고 먹여주고 다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죠, 김일성 중심으로.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있는 지도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냐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분이 여러분 1875년 3월 26일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50세예요. 150세. 150세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그 보면 일제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막 착취당하고 막 그럴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이 이제 힘이 세지니까, 이제 뭐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러시아가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부터 알랑알랑 해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해요.
그러다가 일본군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일본이 힘이 세져요. 그 나라를 쫓아내려고 그러면 또 친일파들이 붙어서 일본하고 알랑알랑하고 나라가 막 혼란한 거야, 이런 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이승만이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다가 일본에 의해서 정복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힘이 더 세고 그 반면에 또 러시아라는 나라, 청나라가 와서 많은 것을 우리한테 착취해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청나라의 뭐라 그래라, 그 아부하는 그 정치 세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걸 자꾸 착취하고 훔쳐가니까 1898년도에 이승만이가 뭐냐면 매일신문하고 제국신문을 발간해 가지고 러시아의 야권, 다시 말하면 저들의 야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강렬하게 그들을 침탈국가로 비판을 해요. 이것을 딱 보고 있던 수구 세력들이 모략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를 자주국가로 한번 세워보자고 만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독립협회 만민공동체거든요. 독립협회 만민공동체라고는 그 공동체를 해산시키고 거기서 강력하게 이 비판 세력으로 컸던 이승만, 이승만이를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는데, 그때가 1899년이니까 24살 때예요. 24살 때 이승만이가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의 형량이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그 손가락 사이에다가 나무를 껴가지고 손가락을 으스러뜨렸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글을 굉장히 못 쓰고 그랬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큰 칼을 채우고,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19살 때 이승만이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신궁우 선생이 1894년도에 이 사람을 기독교 학교인 어디다 집어넣냐면 배제학당에다 집어넣어요. 배제학당. 요즘에 배제 고등학교 있죠? 예, 배제학당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입학을 하는데, 이때에 이승만이가 똑똑하고 글도 잘 알잖아요. 근데 이때에 거기에 있었던 제중원이라고 병원 있잖아요. 제중원. 그 제중원에 선교사가 있는데 조지아나 파이팅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가 있었어요. 조지아나 파이팅이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뭘로 발탁이 되냐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발탁이 돼요. 그래서 한국어 교사를 가르치면서 이 파이팅이라고 하는 그 여자 선교사를 통해서 이승만이가 뭘 배우냐면 영어를 배웁니다. 거기서.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언어력도 있어가지고 이승만이가 얼마나 영어를 잘했냐면, 배제학당에서 졸업할 때에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영어로다가 어떤 연설을 했냐면, 그게 1898년도, 그러니까 23살 때예요. 23살 때 그가 한국의 독립이라는 주제로 졸업식장에서 영어로 연설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 이승만이가 얼마나 똑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막 간청을 해요. 그 간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사형 선고를 어떻게 바꾸냐면 무기로 바꿔버려. 무기형으로, 종신형으로. 종신형으로 바꿔서 사형을 안 당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특파를 보내야 할, 외교관을 보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때에 민영환이가 한국에서 미국에 가서 말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게 누구냐? 그게 종신형을 받고 있는 이승만이다. 그러니 이승만이를 석방시켜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힌 지 5년 7개월 만에 석방을 받게 무죄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가 미국에 가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5년 7개월 있는 동안에 책을 하나 썼는데, 유명한 책이 오늘 이제 제가 강의할 때 그 책이 나올 텐데,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그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 안에는 국제 정세를 다 분석을 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제 그때는 29살 때니까, 그럴 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 국제 정세라는 것을 너무 환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을 해놨어요. 대한민국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국민을 깨우는 글을 써놔가지고 이게 민족의식을 깨우는 글이 되었고요. 나중에는 이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이 한국 근대화의 정신적 지침서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사형 선고로 감옥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나냐면 우리 웨슬리, 감옥에서 사형 선고 받고 고난 당할 때 그때의 선교사로 온 우리 감리교의 요한 웨슬리 후손이었던 누구냐,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을 통해서 뭘 했냐면 요한 웨슬리가 쓴 책을 넘겨준 거예요. 그 책을 넘겨줬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주니어 메소디스트, 아펜젤라 선교사. 미안합니다.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제 그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다 성경책도 집어넣고 웨슬리의 그 영국 사회를 공산화 되려고 하는 나라를 민주화 시켜놓은 그 내용을 보면서 영어를 잘하니까 그 책을 읽어보고, 내가 다시 이 나라에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나는 대한민국을 제2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여기가 한성 감옥이 십자가의 골고다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하여튼 이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1905년부터 1910년까지 5년 만에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공부를 했는데, 1905년부터 1907년까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그 다음에 1907년부터 1908년 만 2년 동안에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프리스턴 대학에서 1910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학사학위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동안에 5년 동안에 이걸 받았다는 건 천재가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전부 다 최고의 대학들 아닙니까?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하버드라든지 이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것은 하이 클래스들만 가는 거예요. 최고의 명문가의 자녀들이 가는 데고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는 그곳에 가서 엄청나게 인맥을 쌓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쓴 박사 논문이 뭐냐면, 박사 논문이 미국의 영향을 받는 영세 중립론. 그러니까 못 살던 나라가 미국의 간섭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으로 중세국가, 중세국가, 다시 말하면 저들의 경제고 전부 다 이 나라들이 이제 중립국가가 돼서 모든 게 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서 1941년도에 미국에서
1941년도면은 약 몇 살인가 56세 정도. 56세 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쓴 책이 있어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베스트셀러. 한국인으로서는, 외국인으로서 책 써가지고 최고의 책이 되는 건 처음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일본 내막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는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내용을 보면 일본 패망과 한국의 독립이라는 내용이에요. 일본은 망하고 한국은 독립한다. 그걸 이승만이가 쓴 책인데 그 책 내용에서 이런 게 나와요. 앞으로 미국을 일본이 공격해 올 거다. 저놈들의 습성은 섬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친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다. 그런데 여유가 되면 일본이 반드시 미국을 공격할 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그럴 때 미국에서 전부 다 이승만이 보고 또라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데, 미국이 얼마나 힘이 센 나라인데 일개 섬나라가 우리를 친다고? 별 미친놈 다 봤다고 이 이승만이를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불과 3개월 만에 일본이 하와이, 영국 영토인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미국의 함대를. 이걸 보고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일을 바라보고 미국을 세계를 바라보는 국제 정세를 대단히 꿰뚫어 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가도 행렬을 합니다. 가도 행렬을 하는데 이승만이가 미국의 역사에 최고의 영웅 취급을 받아요. 우리나라 그때는 나라가 아주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도 대한민국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 한 사람의 지도력이 미국을 흔들어 놓았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이승만이요. 여러분, 이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람을 키운 거예요. 마치 모세를 하나님이 키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예수를 만나느냐? 처음에는 예수 전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유교고 어머니는 불교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다. 그리고 거절했던 사람인데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들려준 성경책 하나를 딱 던져주니까 그 성경책을 읽다가 이분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 거기서 그 성경책 그 내용을 얘기하면 그 성경책도 자기가 손을 부스러 놔서 넘기질 못하잖아요. 큰 칼 차고 옆에 있는 죄수 보고 성경책 하나하나 넘겨달라고 그래서 넘겨주면 읽고 안 넘겨주면 달달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경책 넘겨줘라 그러니까 뺨을 때리는 놈도 있고요. 오늘도 저희 집사람이 오는데 어떤 사람 오토바이 타고 오면서 그러더래요. 예수 믿느냐, 교회 가냐고. 그 교회 간다니까 막 욕을 하면서 앞으로 정권만 바뀌면 너희 다 죽여버린다 그러고 가더래요. 지금 이 나라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대통령 되기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건국의 정신의 기초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 모든 것은 요한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성경적인 그러한 경제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대한민국의 건국론을 보면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는 내가 못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처음에 대한민국의 입국론하고 하나 쭉 넘겨가면서 사사사 넘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만 오늘 할 거예요. 건국론과 자유민주주의. 시간 오래 안 할 테니까 졸지 말고 눈 똑바로 들고 다음 주에 내가 권봉숙 장로님한테 강의하라고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배워서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기독교 입국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다. 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요한 웨슬리가 부패한 영국에 영적인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이 나라가 다 부패돼 가지고 영국 사회가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완전 범죄율, 마약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굉장히 이 빈부의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칼 마르크스가 영국 때문에 공산주의의 글을 쓴 겁니다. 앞으로 노동자, 농민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 영국은 이제 가진 자들, 저런 부르주아족이라고 하는 가진 자들을 다 죽이고 가진 거 다 뺏어서 골고루 나눌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다, 가지고 서로 나눔의 삶을 하게 하고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를 가리키고 지식을 깨우친 거예요. 공부를 시킨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개발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양반들이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삼았어요. 아무리 쉬운 한국어를 가르쳐줘도 한국어를 안 배워요. 그거는 쌍놈들이 배우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글을 우습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글을 제대로 글을 깨우치게 한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야학을 통해서, 또 의무 교육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하려고 그랬으면요, 사람을 무식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냥 무대뽀로 살게 할 텐데 이승만이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글을 깨우친 거죠.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을 한 게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가 영국을 변화시킬 때 국민을 깨운 거예요. 공부를 시켜서. 허다못해 어디까지 학교를 세우냐면 탄광촌에 일하러 간 사람의 애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애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냥 애들을 놓아주니까 그 아이들을 관리해주면서 타가소도 만들고, 그래서 저들을 기독교인들이 돈을 써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한 게 영국 사회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니어 메소디스트라는 그 웨슬리의 소책자를 이승만한테 이 우리나라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가 던져준 그것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세우는 건국의 정신이 된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정동 제1감리교회 있죠? 여기에 덕수궁 옆에 정동 제1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만큼 감리교회는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영향을 크게 행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이승만은 신앙과 애국을 결합하여 복음으로 개화된 신앙인들과 함께 애국전선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뭘 했냐면 신앙과 애국,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애국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라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공산국가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예수를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모습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데리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이 국가가 뭡니까? 국가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나라 국자에다가 그게 집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하나의 집이 국가야, 국가. 국민은 나라 국자 백성 민자니까 나라의 모든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큰
큰 집에 사는 백성이 국민이라고. 근데 국민들이 지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공산주의를 쫓아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위임해준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이런 짓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가서 김영민 TV를 한번 보세요. 김영민 TV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정선거 1시간 13분짜리 적나라하게 공개해놨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짜들이 정치를 다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다 뒤집어 놔야 돼요. 뒤집어 놔야 돼요. 자, 넘겨서 보십시다. 요한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 시대에 보면 술과 뭐가 많았어요? 도박.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것을 기독교에서 금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 술을 못하게 하죠? 에? 예수 믿는 사람 도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도박은 한번 빠지면요, 손가락을 잘라도 뭘로 하는지 발가락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술과 도박에 미쳐있고 음란과 매춘, 노예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시대가 바로 요한 웨슬리 시대 영국이었어요. 근데 이때의 80%가 노동자 계급이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가진 자들이 햇빛세까지 받으면 자기 집에 세 주고 창문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면 햇빛세를 많이 받고 전기세 받듯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창문으로 햇빛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곰팡이와 바이러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 사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16세에서 18세예요. 16살에서 18살에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앞으로 이 노동자와 그 서민들,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빈민들, 이런 사람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자,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하자, 노동자의 혁명을 일으키자, 이렇게 하고 공산주의로 가게 되려는데, 이걸 깨트린 게 기독교의 복음을 가진 요한 웨슬리라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노예 해방 운동도 했고 사회 혁명을 전개해 나갔다. 이 원리를 그대로 목회에 접목한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마을교회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밴드 얘기하죠? 그 밴드라는 게 뭐냐면 묶는다는 의미야.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묶어서 이분들이 그 밑에 조금 미성숙한 교인들을 잘 관리하는 거야. 그게 크리스 미팅이라고 하는 속회, 구역. 그리고 그 밑에 다양하게 이렇게 아직 좀 나도 예수 믿어볼래 하고 아직 성숙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30명씩 묶어서 그걸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이제 소사이어티, 크레스 미팅, 그 다음에 밴드, 그리고 밴드 위에 철저한 평신도 목회자 그룹을 셀렉트 소사이어티, 선발 신도반, 선발 신도회라고 해서 이들이 평신도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나라까지, 사회까지 변화시키자 하는 게 뭐냐면 사회 성화야, 국가 성화. 이런 신학의 모든 바탕으로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쓴 책이 밴드 목회 이론과 실제, 논문집을 가지고 책자까지 제가 찍어냈잖아요. 밴드 목회 이론과 실제라고. 그걸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나라까지 변화시키자. 그 운동을 한 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예요. 요한 웨슬리의 모든 신학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목회에 제가 적용을 했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고 깨우쳐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30년에 쓴 책이 뭐냐면 예수마을 이야기라는 책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고, 끝부분에 가서 보면 마지막 단계로 국가, 사회 변화까지 나서야 된다, 그렇게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지금 제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뛰쳐나간 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학의 바탕 위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지. 그걸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쳤는데도 그걸 이해 못하고 석두라고 그러지. 석두가 뭐예요? 어떻게 돌대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고 뭐 목사님이 이상하다, 왜 교회가 정치에 가서냐,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지. 여러분들만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럼 나하고 신학적 논의, 감리교 목사들이 뭐라고 그러면 제가 자신 놓고 얘기합니다. 그럼 감리교가 뭔데? 나하고 얘기하자.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감리교는 이게 감리교다. 너희들은 이거를 모르고 지금 목회를 하면 너희는 감리교가 아니고 감로교다. 감로교. 감로교가 뭔지 아세요? 감리교 플러스 장로교 짬뽕. 이게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치고 돼도 감리교에서 저한테 공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부흥회는 오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세요. 1902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웨슬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여학생이 물에 빠졌을 때 뛰어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다가 익사했거든요. 전라도 그 앞바다에서. 그랬을 때 그 감옥에서 무지무지하게 슬프게 44살 때 울어요, 웨슬리가. 그러면서 저기가 이승만이가 특히 당시 요한 웨슬리는 메소디즘 운동에 대한 번역을 통해 웨슬리의 회심을 스스로 경험했다고 뒷날 비망록에 써놨어요. 이 이승만이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을 준 것은 바로 그 요한 웨슬리가 쓴 책을 나에게 던져준 아펜젤러 선교사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에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을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영국 사회가 공산화가 안 되고 피비린내 한 번 안 나고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가 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지도자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모든 건국의 이념이 기독교의 복음의 정신으로 본이 됐던 영국 사회 거를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행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넘겨서 봅시다. 거기 보면 같이 위에 읽어볼게요. 시작. 금일의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소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결의, 교의에서 단연 초월하여 대동단결로서 일대 구국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파를 떠나서, 결의를 떠나서 뭐가 우선이냐? 국가다. 국가.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작.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할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민회 설립 당시, 신민회라는 거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신민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09년도에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나기 전에 청년들과 그리고 이 전덕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105인이 모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의해서 앞으로 3.1운동이 전개된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에 껴 있었던 분이 있어요. 105인 가운데 하나가 껴 있던 분이 누구냐면 제 처의 할아버지예요. 안경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동상이 서 있냐면 저기 강릉중앙교회, 감리교 강릉중앙교회 이 마당에 보면 이렇게 모형을 해서 이렇게 동상을 세워서 조그맣게 해놓고 안경록 목사, 민족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애국자 집안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십시다. 넘겨서 보면 이승만은 제가 아까 설명한 거예요. 배제학당과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만난 거예요. 배제학당이 기독교 학교죠.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장로교는 복음 중심으로 해서 개인 영혼 구원에 힘을 썼고, 감리교회는 뭐 했냐면 학교 세우는 일에 신경을 썼어요. 병원과 학교. 이거 세우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서 국민을 깨우는 운동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승만은 배제학당과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백성들을 기독교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승만은 나라를 잃어버린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연단의 기회가 되어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왼쪽에 한번 좀 보이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치의 변화나 제도의 혁명은 사람이 바뀌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데서부터 혁명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데 아무리 제도를 바꿔놔봐야, 아무리 교육을 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이고,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고 성경이고 그리스도다. 이승만이가 한 거예요, 젊은 시절에. 자, 넘겨서 보면 이승만이 한 얘기 좀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아니, 국민의힘도 똑같아. 예. 마음이 잘못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잘못된 나라를 만들잖아요. 저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은들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어떤 세상 만든다고요? 어떤 세상을 만든다고요? 잘못된 세상을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바로 되게 해야 된다고 일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되게 하느냐? 결론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바로잡을 것이냐? 마음이 잘못된 백성, 그런 사람들이 주인이 된들, 교육을 받은들 세상을 잘못 만든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저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잡아줄 거냐? 바로잡을 거냐?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의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개방, 신학문, 외교, 주권, 도덕, 자유도 중요하겠지만 기독교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허사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대한민국의 기초가 복음이에요. 복음. 기독교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마음이 새로 되어야 이 대한민국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교회가 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바른 소리를 안 해. 안 가르쳐. 교인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좌파에서 뭐 어쩐다. 기독교는 좌파가 없습니다. 우파밖에 없습니다. 우편에, 양은 우편이요, 좌편이요? 우편. 염소 새끼는 좌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좌편에 계셔, 우편에서 계셔? 우편에. 알기는 잘하네요. 우편이라는 거, 오른쪽은 영어로 뭐예요? 오른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라이트. 왼쪽은 레프트. 그런데 이 원뜻이 뭔지 알아? 라이트, 옳다. 올바르다. 이게 라이트야. 레프트, 떠나다, 남기다, 외도한다, 이런 뜻이 레프트야.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논리를 보면 좌파냐 우파냐 이게 두 가지로 딱 놓아요. 지금 내가 원고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우파와 좌파의 차이가 뭐냐. 근데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라는 단어를 쓰죠. 에? 보수 진보는 정치에 안 쓰는 겁니다. 원래 경제 논리입니다. 그게. 이거를 언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게 좌파예요. 거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는 거고, 옳든지 그르든지 그거 갖고 한번 강의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잖아. 예는 옳다, 아니오는 레프트. 우리는 라이트. 여러분은 라이트예요, 레프트예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파예요, 좌파예요? 중도는 없는 거예요. 중도는. 정치적으로 중도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무 표현 안 하고 있다가 표 찍으러 가서 중간에 표 찍어? 중간에 표 찍냐고.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우나 좌가 둘 중에 하나지 어디 중간이 어디냐고. 하나님도 오죽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교회도 말이야,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지. 충청도처럼 교유 안 교유 이렇게 묻잖아. 교유 안 교유? 교유. 그래. 그 의자 밑으로 교가 그래야 돼.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요,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뭐가 살아야 된다? 교회가 살아야 돼.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근데 지금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교회가 건물 크게 짓고 대한민국이 우리끼리 믿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고 썩고 정치적으로 다 비용들었는데 교회가 이거에 대한 회개를 할 줄 모르고 책임을 질 줄 모르고 정치인들만 잘못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원식 같은 사람이 장로야. 김민석이가 집사야. 그러니까 이 책임은 목사인 저부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교인을 키워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파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난 교인이 다 나가고 한 명만 남아도 난 우파 교육할 거야. 에? 청년들 여러분 안 나가겠지? 아마 여러분이 나갈 바에 날 내쫓을 것 같아. 에. 나가면 나는 길바닥 앞에서 하면 되지 뭐 그까짓 건 뭐. 두려운 게 뭐 있어요? 이미 목회 45년 해서 뭐 다 했지.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자, 오른편에 보면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를 뽑아도 제대로 된 예수쟁이를 뽑아야 돼.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의 복음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젊은이들이, 남자들이 가는 데가 어디요? 군대잖아. 그 군대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누굴 보낸지 아세요? 군목을 보낸 거야. 여기 보세요. 1951년도 2월 7일에 6.25 끝나고 나서 2월 7일에 군대에 군목 제도를 실시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만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깹쌀이 까가 들어온 게 천주교. 지금 여러분 천주교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는 게 예수회야. 예수회. 천주교 신부들이야. 그리고 거기서 뒷배경을 대주는 게 어딘지 알아? 로마의 바티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는 내가 보기에는 교회들이 바르게 일깨워주는 교회만 부흥될 거예요. 군목제도 했죠?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죠. 형무소 가잖아. 그 형무소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깨우쳐주는 게 어디요? 거기서 거기는 목사가 가요. 형목. 학교는 교목. 목사들이 우리 보면 목사들이 뭘 했냐면은 성경을 못 가르치게 교목 제도를 못하게 해가지고 윤리교사로 들어가서 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난 감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성경책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 예, 거기 가서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거기서 은혜 받아서 목사 되면 어떡하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승만이는 그 전에 국가에 대한 경례 나오면 목례를 했거든. 목례. 일제시대 때도 목례를 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를 존경하는 의미로 주목례 해라. 주목례. 예. 그러다 이거 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왜냐면 고개를 못 숙이게 한 거야. 잘못하면 우상이 된다. 그게 얼마나 철저한 지도자인가 보세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등록. 그러니까 모든 이럴 때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철저한 예수쟁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사법부나 입법부에 제대로 된 예수쟁이 들어갔으면 나라 이 꼴 만들었을까? 제대로 못 가르친 나부터 회개해야지. 부흥에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그래가지고 기독교 신문 방송 지금 CBS가 또 완전 좌빨이요. 기독교 방송 좌빨이요. 국민일보 있잖아요. 국민일보.
이것도 완전히 좌빨 애들이 먹었어. 민노총 애들이. 언론노조 해가지고요. 다 뜯어 고쳐야 돼. 앞으로 볼 수 있는 건 장학일 TV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기독교 학교 설립. 우리도 대안학교 하잖아요. 철저한 신앙훈련 시키고. 그리고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교회들이 대안학교에서 애들 교육을 정상으로 시켜야 되겠다. 일반 학교 보내니까 뭐 동성애 한다. 불안해서 애들을 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교회가 딱 학교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저 목사가 얼마나 우리를 뜯으려고 또 학교 얘기를 또 하고 난리냐.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내놔서 말이야. 목사님 정말 교육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교육을 해주세요. 요즘엔 제가 이 PDF로 다 많이 정광 TV에 가서 하니까 거기 댓글 달리는 것보다 전부 다 그래. 교육부 장관으로 가래 날들어. 교육부 장관으로 가봐야 백도 없고 힘도 없어. 자, YMCA 적극 지원하고. 지금 YMCA도 완전 좌파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NCGK나 모든 게 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계가 이게 좌빨에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어요. 잘못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유럽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아갖고 와서 그래요. 자, 그러다가 넘겨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해방 후 귀국길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됐으니까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분 이승만 대통령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한 사람은 오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오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는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일이다. 보세요. 이분은 대한민국을 세우되 기독교 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건국의 이념의 밑바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의 정신 속에 이런 철저한 게 다 담겨 있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 얼마나 기묘한가 보십시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받았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게 언제예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독립국가가 됐어요. 그건 우리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계가 아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엔에 가입이 안 됐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유엔에 들어가야 유나이티드 그 연합 네이션 나라들이 연합되는 데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눈 떠봐. 졸지 말고. 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갔다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1948년 12월 12일 날 제3차 유엔 총회를 어디서 했냐면 프랑스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장면, 모윤숙 뭐 이런 분들이 5명이 거길 갔다고. 우리나라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갔는데 딱 우리나라를 유엔에 가입을 시켜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를 정복해서 먹으려고 한 게 뭐냐면 러시아라고. 소련, 구소련. 소련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려고 그랬거든. 그리고 미국도 한국을 얼른 이제 소련한테 넘기고 빠지려고 그랬어요, 미국이.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서 유엔에 승인을 해달라고 하니까요, 소련이 반대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상정이 되면 소련 대표인 비신스키가 필러버스터를 하는 거야. 필러버스터가 뭐죠? 계속 회의가 끝날 때까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나가. 그러면 이게 가결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 이게 이제 끝나기 하루 남았어. 하루 남겨놓고
뭐 이 당시에 김한란 박사하고 뭐 많이 갔으니까 김병옥 박사하고 다 갔죠. 근데 이때에 다급하니까 장면이 모윤숙을 데리고, 장면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장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급하니까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엔 승인 받으려고 해서 이제 모윤숙이를 데리고 가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꼭 유엔에 승인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하고 이제 오후에 대한민국에 이제 정식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상정이 된 거야. 상정이 되니까 또 이 비신스키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필로버스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회의를 시작하는 거야. 시간 내에 못 끝나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연설을 하는데 15분이 지났어. 15분이 지났는데 이분이 괴성을 지르면서 뛰쳐내려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갑작스럽게 이 사람에게 뭐가 왔냐면 성대 결절이 왔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성대 결절. 거기다가 뭐가 생겼냐면 이 사람이 갑자기 치통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치통이 너무 세게 와서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내려갔어요. 이 사람이 필로버스터 하다가 뛰어나갔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찬성 48, 반대 6, 기권 1, 그래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거야. 대한민국이. 이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이때 유엔 승인을 못 받았으면 1950년 6.25 때 유엔군이 한국에 못 오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엔에서 인정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누가 인정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이름도 비신스키잖아. 비신스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병신새끼.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한 사람의 새 물줄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새 물줄기가 어딘지 아냐? 예수교회다. 기독교다. 기독교. 예수교회다. 기독이라는 말은 중국말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예수라는 말은 예수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말은 그리스도교, 그 말이야. 그 요즘에 우리나라는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워. 별 미친 짓 다 해요 지금. 대한 사람의 샘물제기는 예수교회라. 이 교회가 날로 흥황하면 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아직까지도 저 불쌍한 사람들을 다 기회를 주어 우리와 같이 다 같이 생활샘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실로다 우리 신의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예수 앞으로 다 나오지 못한 것은 이승만이가 한 얘기야. 신의 부족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를 모르다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국 이념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이걸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합니까? 넘겨서 주세요.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토지개혁을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희년 사상 있잖아. 땅을 주는 거. 그래서 지주들이 다 땅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이게 헐값에 싸가지고 농민들에게 30%씩 너희가 그 못 갚으면 20%씩 5년 동안에 그 소작비를 내면 그 사람의 땅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땅을 국가가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이 소작권을 줬어. 농사 지을 수 있는 소작권을 줬는데 남한은 소유권을 줬어요. 네 땅이다 이렇게, 네 거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때 이 김일성이가 남한은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못 살 때니까 이게 농지개혁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란 거니? 우리가 이제 남북이 공산주의가 되면은 소작권을 주겠다 하니까 내 땅을 뺏어갈 것 같잖아. 이미 농민들에게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공산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근데 자기 땅을 뺏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항상 김일성을 안 따라오고 각 싸우는 거야. 막 싸우는 거야. 공산당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안 먹힌 겁니다. 이게요. 정말 그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쭉 넘겨서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토지개혁 이렇게 하고, 남한은 여기 보세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이렇게 했고, 북한은 무상을 몰수입 강제로 뺏어서 무상 분배했지만 소작권을 준 거죠.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쭉 넘어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 결과 그 당시에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개혁 전에는 15%만 땅을 소유했었어요. 근데 토지 개혁을 하고 난 뒤에는 92.4%가 자기 개인 땅을 가진 거죠. 이게 자유민주주의로 된 거예요. 그동안엔 양반들만 땅 가졌잖아요.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은, 쉽게 말하면 천민들은 농사 짓고 밥이나 얻어먹는 거고 이랬었잖아요. 이걸 다 뜯어 고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성경의 희년의 사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넘겨서 보면 토지개혁에 실패한 나라들 다 실패했고, 다른 나라도 동남아에서 어디 나라든지 간에 토지개혁을 한 나라에서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딱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딱 하나예요. 감사하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요. 거기 한번 맨 끝에 토지 전국을 통틀어.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국을 통틀어 양반은 1000분의 1도 못 된다. 양반들이 땅을 다 갖고 있는데 1000분의 1도 안 됐다 이거야. 그래서 나머지 999는 모두 그 양반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왕정정치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에. 그래서 그러니 실로 나라에서는 1000분의 999는 다 잃어버리고 앉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를 바꿔놓은 거예요. 양반만 땅 가지면 안 된다. 농민들이 땅을 소유하게 하자. 이걸 바꿔놓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한 사람이야. 성경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혁명? 교육혁명. 자, 넘겨보시면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각성시켜야 된다. 여기 한번 나라가 잘 되려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이 깨우쳐야 하고, 백성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상동 청년 학교 교장 노릇을 한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여러분, 상동교회, 여기 우리 감리교 상동교회 있잖아요. 그 상동교회는 지금도 학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대학이 상동교회에서 갖고 있는 대학이 협성대학이에요. 협성대학. 그리고 이 이름을 3.1재단이라고, 3.1재단, 3.1운동을 일으켰다 해서 3.1재단이라고 하는데, 3.1재단에 보면 3.1학교,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학까지 싹 있는 게 3.1재단이요. 상동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지들끼리 그냥 싸우고 앉아서 걱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혁명을 쭉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할게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났냐면 자유시장경제. 교육 끝난 다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자유시장경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아주 의무교육도 다 했으니까, 초등학교. 그래서 문명퇴치운동도 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인하대학도 이승만이가 세운 거 아시죠? 인천하고 하와이하고 연합해서 세웠다 그래서 인하대학이에요, 이게.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인하대학교 대학생들이 시국선언문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세운 인하대학 우리는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칭송하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많이 우리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바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거 강의하고 이런 거 가르쳐 줬더니 애들이,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학생들은 자료를 찾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뭘 하는 알아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정확하게 PPT를 만들어서 띄운 게 우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 다 갖다 써먹어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여기서 오는 게, 왜냐면 우리는 자료를 갖고 오잖아. 자료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 갖고 오니까. 말만 갖고 떠드는 건 안 돼요. 이런 자료 갖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 교육혁명에서 여기 보세요. 어디 뭐가 있냐면 1956년도 7월 달에 여러분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이때 원자력 발전소 1956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들여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가 생긴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빨리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미국도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원자력 발전,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게 그 SMRT라고, 이게 아주 소형 발전소인데 이게 안전하고 아주 지역적마다 이렇게 안전해서 다 배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당동에 하나, 뭐 어디에 하나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저 더불어 공산당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저들만 딱 잡아버리면 우리 요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싹 좌익 세력들 정산해버리고 다시 제2 건국으로 간다면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G2 국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미국도 한국하고 같이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부터 정치, 경제, 기술 이런 게 다 들어왔기 때문에 뭘 이렇게 같이 하면 호환이 딱딱 맞아. 우리나라 무기가 미국하고 맞아요. 비행기도 미국하고 맞아요. 모든 것이 미국하고 딱딱 맞아. 이 맞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둑 둘 때 아다리 그래요. 그 아다리가 딱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못 버려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래서 배움이란 하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직분이며 거기에는 남녀 구별이 없다. 이런 해서 남녀공학, 여자들이 공부하는 걸 우리 옛날 양반들은 안 시켰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다 깨트려 버린 사람이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승만 대통령 만세 해야 돼. 예. 오늘 요걸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나? 자, 그래도 해야지. 대한민국 건국론에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넘겨주세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5년 7개월 있는 동안에 쓴 책이라고 그랬죠. 독립정신. 이 책.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식하고 천한 국민이 각성하여 국민 정신이 바뀌고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바이다. 이게 1904년 저술한 독립정신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다 썩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데 거기서부터 새로운 싹이 나온다.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무식하고 천한 국민이 이제는 깨어났다, 각성했다 이거야. 기독교의 복음으로 깨어났다 이거야.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국민의 정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국민에 의한 뭐가 이루어지느냐?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 그래서 헌법 제1조 1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국민에게 있는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넘겨서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뭐가? 종교와 교육이 선행된다. 여기서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한 거지, 이승만의 소개는 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육. 아주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신앙의 바탕 위에 교육이야. 그러니까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그러잖아. 연대, 너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모든 걸 다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역사를 잘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세 가지 요건. 첫째, 이해의 기틀을 마련하는 교육.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뿌리부터 찾아보라. 이해를 시켜라. 지금 여러분, 저 주사파 세력들은 그동안에 NL, 그 내셔널 리버리티라고 그러죠. 리버레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무슨냐면 나라 민족 해방,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서 다른 나라 다 떠나라, 남북이 같이 가자. 그 김정일이가 한 말 있잖아요. 내가 남한을 정복하러 갈 때는 남한에 1,000만은 보드피플 만들어버리고 2,000만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남한에 2,000만, 북한에 2,000만에 합쳐서 4,000만 가지고 내가 다스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상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죠. 지금 지난번에 김민석이가 그 통일부 장관 했던 게 누구였죠? 이인영이가 한국의 교회를 축소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국의 교회를 축소시켜야 된다. 그놈은 교회 집사요, 목사 아들이요. 그래도 빨갱이요. 지금 여러분 나라가 아니요. 두 번째, 의무감을 고양시키는 윤리적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주장했다. 민주주의 세 가지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요. 공산주의는 지식 있고 배우면 안 돼. 가진 게 많아도 안 돼. 그래서 공산당이 딱 대한민국을 정복하면 첫 번째로 죽이는 사람이 지식인, 경제 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브랜드 옷 입는 사람, 특별히 안경 낀 사람, 안경 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얼굴이 흰 사람. 이런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들 얼굴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하얗게 한 사람들 죽는다? 다 죽여요.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넘겨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요, 지금 이 당시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공산주의 본질을 꿰뚫고 가장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예? 자,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밑에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좀 체크 좀 해봐. 방송실. 예. 이거 보이죠? 요 꼬랑지 이렇게 쫙 코딱지만한 거 있죠? 요게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그 위 빨간 건 다 뭡니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육지에서는, 무태에서는 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쪽으로 다 벗어보면 유럽 쪽도 마찬가지야. 요렇게 가서 보면 여기가 전부 다 공산국가입니다. 우리 바다 건너가면 일본이 있지만, 근데 우리 요만큼 남은 여기가 민주주의로 가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이게 왜 이런 공산주의로 당연히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도자 하나 잘 뽑은 거예요. 누구? 이승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자유민주주의, 전쟁을 겪고 자유민주주의 하고, 그리고 군부가 나와서 쿠데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죠? 군부가 정권을 잡아서 경제 태국을 이룬 나라는 역사 이래 없습니다.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됐습니다. 대한민국만.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예요. 지도자 둘을 잘 만났어요. 거기다가 전두환이도 내가 조사해봐서 다 지금 내가 아직 다 준비해놓고 강의를 하는데,
전두환이도 사실 5.18을 그 사람이 주관한 게 아니야. 5.18이 일어난 걸 제재한 거지, 그 사람이. 이분이 대한민국의 경제 부채를, 빚을 다 갚은 사람이야. 이분이 대통령 할 때 우리나라가 제일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입니다. 이걸 갖다가 저 좌파 애들이 프레임을 씌워서 전라도 광주를 띄우기 위해서 5.18에 원흉으로 몰아서 그렇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독재자로 해서 하려고 그랬으면 정권 한 번 더 했지. 누구야? 노태우한테 물려줬겠어? 차라리 물려주려면 우리 동씨한테 물려줘야지. 장세동! 그 사람 했으면 더 잘했지, 더 잘했지. 왜 또 거기까지 가냐? 자, 넘겨보세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뭐라고요? 자유평화통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쪽을 쪼개서 나라를 반토막 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이거를 세워서 이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하도 말을 안 듣고 북한에서 먼저 건국을 했어요. 자기네가. 그래서 김일성이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이 이승만이가 자유민주주의를 반만 먼저 세운 거죠. 여기 보실까요? 당시 북한의 김일성과 공산당은 공산주의적 통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좌우 합작에 의한 통일을 주장한 이들은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오직 한반도가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은 넘겨서 보세요. 한반도가 소련의 공산주의적 통일과 주변 열강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남한 단독 정권 수립을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저기 북한하고 그 포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미국이 포로 교환하고 이제 반토막 내가지고 한 다음에 신탁 통치를 몇 년 동안만 소련이 좀 신탁 통치 해달라 이러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협의한 거예요. 그걸 안 이승만이가 그날 밤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내일이면 포로 교환하는 날 밤에 가가지고요 미군들이 직후인 데 가서 체류탄을 터뜨렸어요. 그때 체류탄이 뭐냐면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를 미군들한테 다 뿌려가지고 하는 순간에 포로들 다 풀어줬어. 남한에 살고 싶은 사람 다 내려와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나왔죠. 여기 보세요. 밑에 읽어보세요. 자그만 글씨. 시작. 미국의 소련의 협조로 통일정부를 세워 미군을 철수시키려 했고, 이 아이젠하워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소련은 이미 1945년 9월 스탈린 지령에 의해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신탁 통치나 연립정부는 무의미했다. 뭐냐면 연립정부를 만들어주고 그냥 신탁도 너희가 이제 몇 년 동안은 그냥 통치하는 걸로 알아. 지금 홍콩같이 홍콩이 40년 동안 너희가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대로 간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뭐 40년은 고사하고 몇 년 안 돼서 공산화 다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알고 포로 교환 정책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리고 그냥 사인도 안 했어. 난 안 한다 이렇게 가지고 미군이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넘겨서 봅시다. 팩트. 자, 한반도에 시작. 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해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하는 것은 김일성 정권이다. 1946년 2월 김일성은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발족시켜 임시법령 제정, 집행, 처벌권 등 실제 국가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미 북한은 나라를 먼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1947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방침을 결정한 후 실제로 남한 정부가 수립된 것이 1948년 8월 15일이지만 북한은 6달 빠른 1948년 2월 6일 북조선인민공화국을 공식 선포한 헌법을 채택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한 게 북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른 거 아닙니다. 근데 저 주사파 세력들이, 종북 세력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막 미국의 앞잡이 돼가지고 이 나라 통일, 한반도를 분단국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끝낼게요.
그 다음 넘겨서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 선언으로 미국의 지원 없었던 상황과 주변 열강들의 압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체제를 바탕으로 한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낸다, 이 독립선언과 독트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뭐를 포기한 적이 없냐면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저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의 후예가 아니야. 김일성의 후예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북세로 가고 친중으로 가겠다, 중공으로 넘어가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자, 넘겨서 보세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며 그것이 국가의 의미이다. 이러한 민주공화제적 근대 국가를 한 번 더에 건국한 게 누구라고요?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이 하나 더 넘겨보면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뭐냐? 첫째, 우리는 통일된 국가여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국가여야 된다. 두 번째, 민주복지국가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딱 주장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정신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사회복지제도를 분명하게 한다. 미 의회에 가서 연설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국가를 세운 아주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어디야, 광화문 쪽에 가보면 거기 보면 덕수궁 있고 그 다음에 창경궁 있고 그 무슨 궁 있어요? 경복궁. 그 전부 다 왕정시대 때 궁만 있어. 근대사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을 빨리 지어야 돼요. 이승만 기념관을. 넘겨서 보시고, 이제 넘겨서 보세요. 팩트.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원래 그 당시에 이승만 단독 후보예요. 단독 후보.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부정선거할 필요가 없어요. 부통령이 부정선거한 거야. 근데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막 학생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면서 막 일어났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그 데모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 학생을 찾아가요. 면회를 가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2차 저차 부정선거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젊은이들이 이런 기백과 이런 의욕이 있어야지.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나지. 그리고 차로 가자고 하는데 아니, 걸어갈 거야. 걸어 내려간 사람이 이승만이요. 국민이 원한다면, 그랬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오른쪽에 시작.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민주주의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에 다시 올 줄 알았어요. 다시 하와이에 잠깐 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가 있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이승만이 못 오게 했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뒤에 국장으로 못 치렀어요. 제재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가족장으로 했잖아요.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때 전 국민이 다 울었어요. 그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가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역사적 조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제대로 하려면 이승만이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만 보고 끝낼게요. 요거 넘겨서 요거 읽고 끝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교육으로 일깨워주고 종교로 교화된 국민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행동할 때 민주의 세상이 열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지난주에 친미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친미여야만 하는 이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나라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를 한번 뒤흔들어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래서 친중으로 가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은 친중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친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건국의 정신과 아울러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했는데 좀 이해가 되세요? 너무 많아? 아니요. 여러분들이 요거 나중에 유튜브로 띄우면 이걸 다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완전히 숙지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 건국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렇게 교육시켜주는 데가 어딨냐고. 예수만 그거를 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역사 공부는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오늘 일러준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도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에 힘을 다 써야 되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 중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3월 한 달 동안은요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시켜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바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